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I 칩 개발 경쟁, SOXL 투자의 불가피성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증시 한번 볼까요? 보면 중국인 관광객 어서 오고 주요 뉴스들이요. 보면은 뭐 총선 전 돈 들어올 때 당겨놓자. 하이닉스 싸길래 샀는데 눈앞이 캄캄. 뭐 한미 경영권 찾은 뭐 장차남. 뭐 5년 이하 신축도 1.28대 뭐 아파트 가구당 주차 대수를 말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주요 뉴스네요. 그리고 업종 상위는 출판, 테마 상위는 면세점, 뭐 한정고시 환율,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금시세, 금은 계속 올라가네요. 그리고 원자재도 구리, 뭐 천연가스, 옥수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 잠시 보자면요. 코스피 2747.86포인트로요. 플러스 0.0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912.45포인트로 0.7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74.28포인트로 마이너스 0.09% 하락을 했고요. 인기 검색 종목 잠시 보시면 삼성전자 오랜만에 하락을 했고요. SK 이터닉스는 상한가를 갔네요. 한미반도체 상승했고 피롭틱스 상승, HLB,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뭐 상한가를 갔네요. 그리고 현대로템 상승했고요. 쭉 보면 업종별 시세나 테마별 시세 보시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죠. 요즘에 외국인이요.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매수하네요. 삼성전자, 현대로템, 네이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순매도는 SK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기관 순매수는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기관 순매도는 현대차, 알테오젠 등등이 있고요. 하한가는 웰바이오텍, 리더스 코스메틱. 하한가는 SK 하한가는 없네요, 오늘. 상승 같은 경우 금양 그린파워, 모아 데이터, 모압은 경방, 삼양홀딩스. 하락은 해성 TPC, TY 홀딩스 우. 거래량 상위는 CCS, 모아 데이터 보이고요. 고가 대비 급락은 해성 TPC 잼. 시가총액 상위 보면요. 10종목 SK 하이닉스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네이버 빼고는 다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 전주 그리고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포스콜딩스 내렸죠. 해외 증시 잠시 보면요. 다우산업 39,639.01포인트 현재 마이너스 0.42%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반면에 16,456.11포인트로 플러스 0.47% 상승 중에 있고 S&P 500 같은 경우도 5,254.88포인트로 플러스 0.01% 상승 중에 있네요. 해외 증시는요. 니케이 빼고는 상해 종합, 상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2월 PC 물가 안도수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지표 보시면요. 미국 원달러 환율이 올랐죠. 내려가다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353원. 무려 5원이나 올랐네요. 5.5원. 코스피 마켓 맵을 잠시 보면요. 삼성전자가 종가가 82,000원으로 마이너스 0.49%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8만 5,500원으로 플러스 1.37% 상승, LG에너지 솔루션도 0.13%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우는 보합이었고요. 삼성 SDI 하락, 카카오 네이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하락을 했네요. 현대차는 무려 마이너스 2.36% 하락, 기아도 마이너스 1.36% 하락. 금융 지주사들이요.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주사도 SK나 삼성물산 등이 하락을 했네요.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들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상승한 것도 좀 보이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1.28% 하락이었고요. 종가가 27만 500원. 반면에 에코프로는 플러스 0.16% 상승, 종가가 63만 4천원. 리노공업 상승했고요. 엔캠 무려 9.03% 상승. 신성 델타테크 클래시스 알테오제는 마이너스 5.62%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외 레인보우 로보틱스 0.53% 하락 등등이 보이네요. 수고하시고요. S&P 500 맵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 중인데 뭐 혼조세 정도로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0.97% 상승, 구글 플러스 2.49% 상승, 메타 1.98% 상승, 엔비디아 1.13% 상승, AMD 2.39% 상승, 아마존 0.28% 상승, 반면에 테슬라만 마이너스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빨간 종목이 눈에 보이네요. 대부분이 혼조세를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피어앤 그리드 보면요. 그리드가 좀 올라갔죠. 71에서 73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좀만 더 올라가면 익스트림 그리드로 빠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해당 차트는 SOXL 관련해서 월봉 차트인데요. 지금 2022년 1월 1일 74.21달러에서 고점을 최고점이죠. 최고점을 찍고 1년 동안 주구장창 내렸다가 2023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흑산병으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산병으로 전고점을 양봉, 음봉 없이 뚫어버렸죠. 결국은 나는 올라가겠다 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SXL이요. 이렇게 5개의 양봉을 보여서 하나의 세트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 6개째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6개째 상승하고 하면 7번째도 양봉으로 뜨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거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하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직 월 초반이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정은 언제라도 올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여러모로 지금 SOXL은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이제 74.21달러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어, 그 구간을 목표로 잡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I 칩 개발 경쟁, SOXL 투자의 불가피성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주역이죠. AI 칩이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컴퓨팅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이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AI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I 칩은 기존의 CPU나 GPU보다 훨씬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발전에 발전을 촉진하는 거죠. AI 칩 시장의 주요 경쟁자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의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쩐의 전쟁이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상승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클릭하면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죠. 무려 1.5%나 916달러로 오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주봉상으로 뚜껑을 땄는데요. 지금 최고점에서 뚜껑을 주봉상을 땄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보일 거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 주는 우선 상승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네요. 만약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하나의 또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지금은 뚜껑을 땄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을 받겠죠. 우선 엔비디아 보면 GPU 시장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칩 시장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죠.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호환성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한번 볼까요? 구글을 알파벳 C로 봐도 지금 최고점을 돌파했죠. 지금 돌파해서 양봉으로 지금 돌파해서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하시고요. 구글은 TPU라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의 이제 줄임말이죠. TPU라는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죠. TPU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높은 전력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존도 한번 볼까요? 아마존. 아마존도 보면 월봉상으로 지금 최고점이 188.65달러. 얼마 남지 않았죠. 이거 주기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죠. 바닥을 찍고. 아마존은 AWS 유명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죠. 이 AWS에서 사용되는 자체 AI 칩 개발에 힘쓰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어떻게 보면 선두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 같이 3파전이죠. 거의. AI 칩의 필수적인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인데요. HBM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죠. HBM은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AI 칩의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죠. 물론 SOXL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삼성 IC 반도체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모바일 AP에 AI 칩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용 AI 칩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저전력 AI 칩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모바일 데이터 센터 시장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삼성전자 보면 월봉상으로 어 지금 최고점이 이제 2011년 1월 1일 날 있었죠. 96,800원에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구장창 내렸죠. 내리고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고점도 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어, 이번 달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더 올라갈지 이 최고점을 돌파하고 10만 전자로 진짜 나아갈지는 봐야 되겠죠. 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신의 영역인데요. 만약에 96,800원 돌파하면 또 새로운 시세, 진짜 10만 전자를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지금 동학개미 운동으로 엄청난 개인 자금이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인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개인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 3년 동안 진짜 입에 가시가 돋을까요? 진짜 견뎌온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 파는데 지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돌파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들고 있는데 어,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칩 개발 경쟁의 초점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전력 대비 성능입니다. 전성비라고 부르는데 요약해서 전력 대비 성능. AI 칩 개발 경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요. 공부해 보니까 전력이더라고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도 처리하자면 그러려면 전력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 비용의 증가가 있고요. 또 환경 문제 요즘에 심각하죠. 이어집니다. 따라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AI 칩 개발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전력 AI 칩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공동 개발한 마 원칩이 있는데 저전력 AI 추론 서비스에 특화된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칩은 기존 칩 대비 훨씬 낮은 전력 소비로 동일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하고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고 하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AI 칩에 대한 여러 주옥 같은 기업들의 경쟁이 지금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죠. SXL 투자의 불가피성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I 칩 개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각 기업들은 자체 기술력으로 강화하고 전략적인 이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XL ETF는 매력적인 투자 옵션으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AI 칩 이렇게 개발 경쟁하는데 반도체 시장이 올라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해당 답은 여러분들에게 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절대 SXL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지 않겠습니다. 추천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한다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어, 제가 SXL에 투자하는 세 가지 이유 보면 첫 번째, 글로벌 AI 칩 시장 성장. 두 번째, 주요 AI 칩 및 반도체 기업 포트폴리오. 세 번째, 비교적 낮은 투자 비용입니다. 글로벌 AI 칩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보면요. AI 칩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SXL ETF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성장 시장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주요 AI 칩 및 반도체 기업의 포트폴리오 잠시 보면 SXL ETF는 엔비디아, AMD, 인텔, 마이크론 등 진짜 주옥 같은 주요 반도체 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XL은 3배 레버리지로 그렇게 추정해서 투자하는 ETF죠. 이는 투자자들의 개별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도요. 만약에 엔비디아의 악재가 뜨거나 AMD의 악재가 뜨거나 인텔에 뜨거나 마이크론 뜨거나 한 번에 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악재가 떴으면 얘네들이 올라가 줄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한 녀석이 안 좋아지면 또 다른 녀석이 그걸 메꿔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녀석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락하는 거죠. ETF는요. 근데 대다수 기업들이 그렇게 한 번에 악재가 뭐 코로나 악재가 아닌 이상 그런 손을 쓸 수 없는 악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하죠. 패배 레버리지인데도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개별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도 다양한 AI 칩, 반도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그런 어, ETF지 않을까 싶습니다. 3배 이런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견디시지 못하신다면 한 배 SOX ETF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AI 칩 그리고 반도체 기업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SXL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낮은 투자 비용입니다. SXL ETF는
개별 주식 투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이는 투자 초기 비용에 부담을 줄이겠고 다양한 AI 칩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제공합니다. 단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SOXL 투자 시 또 이제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래는 SOXL 관련해서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오늘도 5%나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변동성 보시면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변동성입니다. SOXL ETF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점 한번 볼까요? SOXL 보면 일봉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변동성이 큽니다. 딱 보이시죠? 이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단기간의 가격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3배 레버리지니까요. 특히 3배도 SOX도 변동성이 나름대로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3배를 레버리지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잘 견디지 못하신다면 그냥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으로 만약에 이런 변동성을 보인다고 쳐요. 근데 고점에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저점에 팔겠죠. 그럼 자산이 높겠죠. 다시 또 고점에 삽니다. 또 이번에 또 내려갑니다. 또 팔죠. 그러면 진짜 반의 반토막 진짜 1억 원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특히 3배 레버리지에서 웬만해선 단타는 권유 안 드립니다. 물론 신의 경제에 있어서 이때 저점에 샀다, 고점에 팔고. 근데 3배 레버리지에서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 그래서 비춥니다. 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 댓글 보시면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는 장기적인 관점, 단기 투자하면 안 된다. 할수록 계좌가 녹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고점에 이제 몰빵을 한다면 여기에 사서 단기 투자한다면 높겠죠. 근데 저점에 사서 단기 투자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이 어마무시하게 늘게 됩니다. 이 관점에 따라 또 다르고 어떤 투자 위치에 따라 시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이에 분할 매수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일봉상으로 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 시점 있잖아요. 이때 모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수익이 수익권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SOXL ETF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고요. AI 칩 반도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대하며 어떻게 보면 꿈을 가진다고 할까요? 꿈.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고 어떤 목표도 되게 중요합니다. 목표도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투자 목표 및 유형 감수 성향. SOXL ETF는 투자 목표와 유형 감수 성향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만약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신다, 그러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특히. 3배도 변동성이 어마무시한데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한다고요? 절대 도시락 싸가면 말리겠습니다. 저처럼 이런 변동성에도 내려가네? 그러면 사야지. 올라가네? 안 사. 내려가네? 사야지. 이런 마인드로 어차피 우상향 하는데 굳이 왜 단타를 쳐야 되지?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 절대 단타나 아니면 이런 변동성을 못 이긴다거나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매듭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칩 개발 경쟁은 전성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전쟁입니다, 전쟁. 이는 AI칩 시장의 빠른 성장을 이끌 것이고요. 경쟁하다 보면 기술이 발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렇잖아요. 그 경쟁 속에 태어난 거잖아요. 인생이란 진짜 경쟁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있고요. 뭐 삶에서도 있고요. 이런 회사끼리도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요. 어,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의 모든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AI 인공지능 시장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SXL ETF는 AI 칩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시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SXL ETF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 투자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진짜 단기적인 투자를 잘한다. 그러면 하시면 진짜 어마무시한 또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 결정 전에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성향 꼭 고려하셔서요.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전에 판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